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네, 오늘은 선택적 함묵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함묵증,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언어적인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들과는 말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는 전혀 말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강력하게 좌우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밖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언어적인 장애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대화 거부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반항성인 행동으로 또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택적 함구증은 자폐증과는 좀 별개의 증상으로 오히려 불안증과 더 가깝다고 보는 관점에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어떤 증상들이 학업, 직업, 해야 될 것들 수행에 지장을 주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고 그 기간이 한 달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나 발달 장애 또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어야 되고요. 특정한 상황에 한해서 지속적인 함묵증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선택적 함묵증 아이들의 특징이 보통 수줍어하거나 불안해하고 고집이 세고 나이에 맞지 않게 유아처럼 철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고 화를 잘 내고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는 대들고 말도 너무 잘하는데 부정적인 모습을 일관하다가 낯선 상황에서는 수줍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의 면에서 이중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좀 더 생길 확률이 더 높고 발병률은 1% 미만 으로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보통은 3살, 4살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부터 환경에 따라서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하거나 학교에서 지식수행이 잘 안 되거나 학업에 좀 따라가기가 힘들거나 외부로 표현되는 발표 활동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묵증의 원인, 어떤 요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유전적인 이유 이외에 정신적인 충격, 가족 내 갈등 변화, 그 다음에 불안증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증상이지만 가장 시급하게 치료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것들을 이어줄 경우에 학교의 적응력 이나 학습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택 함묵증 진단이 내려지거나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아이들은 유치원 때까지는 사교육 기간을 다니는 거니까 힘들면은 잠깐 쉬울 수 있고 중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의무교육, 공교육을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는 힘들어한다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 연령대에 습득해야 되는 것들도 놓치게 되고 이런 문제적인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행동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약목치료 등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다학제전, 다양한 학문들 간에 필요한 접근을 취하고 절충하면서 보완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잖아요. 약물치료 같은 경우는 유아, 아동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안정제 등을 이용해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치료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아이의 정말 맞는 약물인가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물치료까지 심리치료적인 접근들을 더 권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함묵증인 아이들을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나랑 있을 때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함묵증이 오래 이어진다고 하면 자녀에게 일방적인 강요를 하거나 심한 체벌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 아이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하거나 행동 조절을 못하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자 함묵증 아이들을 대할 때 선택자 함묵증인 아이들을 치료시 1대1 상황에서 게스트 등을 통해서 비구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 행동을 파악을 하죠. 바로 뭐 자기 의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놀잇감을 골라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될지 연습도 잘 안 되고, 또 불안하고 허락을 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자기 의사를 언어적인 거를 구사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구어적인 방법으로 아이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반응을 보이지만 아동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쉬운 과제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아이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그 당시는 못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표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는 녹음기나 전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경험, 그래서 상대방이랑 간접적인 대화를 또 해보는 경험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놀이치료 장면에서는 간접적인 대화 패턴으로 좀 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놀이 장면에서 일단 선택적 함구증의 아이가 있었을 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행동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이가 간접적으로라도 비구어적인 형태로라도 행동을 드러낼 수 있게끔 편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편안한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이런 환경에 맞춰서 소리내어 책 읽기, 번갈아 가며 이야기 만들기 등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주고받기식의 대화 패턴을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부모님이나 친숙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즐겁지도 않지만 힘든 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런 느낌을 자꾸 경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집단 활동에 참여시킨 것도 필요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불안과 관련된 사회 공포증이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수줍음과 사회적인 당황스러움의 두려움이 이제 나오게 되고, 집으로 오면 반항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부모님은 넘기시지 마시고 아이 행동을 잘 살피셔서 꼭 개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적정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말을 하지 않던 특정 상황과 장소에서 말을 하는 것을 보상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하고 칭찬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점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의 발표 수업이거나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지 옆에 짝꿍과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손 들고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과제 수행이 있을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어렵고 두렵긴 하지만 해보는 경험, 했을 때 보상과 연결시켜서 해주면 아이가 일시적으로 내가 해봤구나,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보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분위기, 해보는 경험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덜 친숙한 사람들과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경험들, 그게 처음에는 2명이었지만 3명이었고 4명이었고 점진적으로 장소와 사람을 늘려가면서 해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치료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푸시를 하거나 불편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자발적인 표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대1 장면에서는 친숙하고 이 선생님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누군가랑 또 얘기를 해보는 경험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 일반화시키는 과정들은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과 치료사와 다 다각도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아이 수준보다 약간 높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도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줍어서 간혹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른들도 막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언어적인 표현들도 구사를 해보는 연습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 특징 이런 모습도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한 아이가 있었을 때는 이런 관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